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세구입니다. 오늘 좀 놀라셨죠? 네. 뭐 예측은 했지만 아침에 상당히 그 미국에서 들려온 미국 시장 소식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쁘게 출발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시장이 좀 어렵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시장이 좀 모처럼 만에 조정다운 조정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장 끝날 때 보니까 코스피는 다시 그 하락폭을 좁히면서 0.21% 정도뿐이 하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2183.61 지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개인 투자가들은 사고 외국인 기관은 팔고 양대 시장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뭐 한 6천억 조금 안 되게 순매수를 양시장에서 개인들이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0.36% 정도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은 지수상으로는 우리가 그런 시장이 뭐 조정에 좀 들어왔다 이런 걸 못 느끼지만 우리가 실제로 체감의 조정은 좀 컸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력주, 소위 말하는 언택 관련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바이오도 그렇고 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게임주도 그렇고 뭐 등등 하여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장은 지수하고는 완전히 전혀 반대의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장, 내가 그래서 겁주지 않았느냐. 내가 준 게 겁준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시장 한편에 풀려 있고. 근데 저도 이제 40몇 년 동안 증권업계에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만, 뭐 시장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죠? 다시 살 기회가 있어서, 그런지 뭐 그런 거 보는데 결론만 오늘 먼저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냥 요새 흔한 말로 쫄지 마십시오. 시장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시장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이 폭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밤사이에 눈이 온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얀 거예요. 온 천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하고 한쪽에서 난리 법석을 치면서 걱정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몸 조심해라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와도 깊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한쪽 편에 그런 생각을 계속 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미쳐야 상투가 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모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우리가 점검할 때 보는 무슨 환율이나 유가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그렇게 채권금리도 그렇고 뭐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다, 기조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단순 조정이다. 그래서 뭐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많죠.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은 떨어질 이유도 올라갈 이유도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사실 이유는 후행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니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뭐 이제 뭐 미국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몇 개 주는 그동안 이제 별로 이거 통제 안 하고 그냥 뭐 이러다 말거니 이렇게 하던 주들은 이제 조금 좀 공기 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리클로징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2차로 코로나가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해서 제2의 팬데믹이 온다면 그럼 언택 관련주가 올라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는 다 아니고 그냥 그동안 너무 빨리 간 거예요. 너무 빨리 이 주력 부대가 너무 빨리 가니까 딴 거랑 편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쉴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조정받을 핑계거리를 찾다가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 시장 보면 미국 시장은 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 뭐 미국 시장 영향을 받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양대 시장이 기술적으로 뭐 그렇게 문제가 생길 정도로 오늘 그렇진 않아요. 그건 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수는 그렇게 안 빠졌다. 그럼 우리는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이 주력 부대가 내상을 너무 많이 입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놀란 분도 계실 거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이게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바랬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조정이 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기간 조정으로 가면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너무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차라리 가격 조정을 좀 팍 주고 그래서 더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좀 떨어뜨려 놓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평균 매수 가격이 현가에 가까워져야 시장이 힘이 생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 멀단 말이에요. 뭐 좀 뒤에서 산 분도 있고 이분들은 뭐 오늘 빠져도 좋아요.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이제 가격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소위 말하는 주력 부대의 가격 조정은 오늘이 첫날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이 실제로 보면 이 비실되기 시작한 게 한 3일차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을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부터 폭락이 와서 얼마에 터닝하느냐 아니면 터닝 못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 교만했던 죄를 한꺼번에 다 받아서 그냥 더 빠질 것인지 뭐 이런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어차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측 추구를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첫째, 그냥 이제 다시는 없어요. 지난번 고점이 고점이야. 이제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장이. 근데 이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유동성 너무 커요. 두 번째, 미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 자고 나면 우리가 영향을 받고 또 아시아 증시가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각 나라의 산업 구조도 다르고 국가의 국익을 취하는 형태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이번에 팬데믹 이게 오고 나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그런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 같을 수밖에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시장에서의 트렌드나 미국의 시장의 영향을 이튿날 우리가 또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도 이제 빠진다. 그래서 내일 또 우리는 슬픈 소식을 갖고 한국의 시장은 시작을 한다. 그게 몇 번 거듭될 때까지 정말 미국의 그 센 연준은 아무 일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와서 아무 짓도 안 할 거면 그동안 연준이 왜 이렇게 난리쳤는데요? 힘들 겁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있기는. 연준이 뭐 지금은 조금만 연준이 얘기만 하면 그냥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이제 연준 발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과열됐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가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조정폭이 깊다. 그리고 이제 뭔가가 조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그냥 박스권에서 막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든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한번 접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루 이틀 더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폭락은 아니고 그러면 좀 물러섰다가 다시 시장이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그쪽에 웨이트를 두고
우리가 한번 예측 추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뭐가 가겠느냐? 뭐가 가겠느냐?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잠깐 얘기한 거 있죠? 언택 산업이든지 게임이든지 이런 것들이 2차 전지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려면 그게 전파되는 그 후단의 사업은 아니고 전파되는 산업 쪽에 상당한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들도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나 KT 뭐 이런 얘기 잠깐 하고 뭐 현대차 얘기도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 또 이 난세에 또 그것들은 주가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거 오늘은 한번 두들겨 본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얘네가 주역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장이 그렇게 해서 돌아선다면 이번에 갔던 놈들이 또 가야 돼. 그것밖에 사실은 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무슨 은행줄 다시 사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시 글로 돌려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물 경기가 우리가 기대치보다 속도에 빠르고 늦는 건 있지만 주가는 우리가 기대치 갖고 저기 가 있는데 이게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쫓아가는 속도가 마땅치 않았을 때 이 주가는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멈춰서 조정받고 이런 거를 몇 번 거듭할 수밖에 없다. 시장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결정짓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언택이나 바이온이 뭐 2차 전지니 게임주니 얘네들이 이렇게 난리칠 때 내가 그랬잖아. 이거 너무 과열됐다고. 이게 뭐 암만 꿈을 미래를 산다 그래도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경고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을 결정짓는 게 펀더멘탈 그리고 이성적, 수학적, 기계적 이런 판단의 결과로만 주가를 결정짓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AI가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주식시장에는 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펀더멘탈과 센티멘탈이 있다 이렇게잖아요. 이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시장의 참여자가 뉴욕 증시, 한국, 또 중국도 그렇고 참여자들이 젊어졌어요. 참여자들이 젊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이제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재능 기부처럼 취미생활로 이런 거 제가 40몇 년 동안 근무했던 증권업계에서 늙은 증권쟁이가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고 참고가 되면 좋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많으면 이게 뭐 과욕을 부리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성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젊은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살 날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 사람들은 지향점이 있어요. 지향점이. 그게 누구예요? 못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 주식해서 돈 많이 번 사람. 완전히 팔자 고친 사람. 우리나라에도 뭐 몇 분 꼽으면 있잖아요. 뭐 저도 다 잘 아는 분들이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가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런 거 젊은 사람이 쫓아다니면 그분들은 로또를 샀어도 부자 됐을 거다. 그렇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부동산모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세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5%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5%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90%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식시장이 지금 딱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펀더멘탈보다 센티멘탈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 쪽에 미래에 자기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겁이 없죠. 그리고 항상 그 웨이트가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이 앞서요. 그리고 펀더멘탈은 누구나 다 아는 자료 아니에요, 자료. 그럼 뭐 인터넷 두들기면 어디서나 요새 우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볼 수 있잖아요. 센티멘탈은 조금 안 그래요. 근데 피터 린치도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는 경제학보다 심리학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의 컨센서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공감대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시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더군다나 이런 유동성 장세에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라고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라는 거고, 맞으면 참고하시고, 틀려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참고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새 그러면 그렇다 치자. 한세구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가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러면 지금 이거 시장 휘청휘청한 김에 나 그동안 많이 남았는데 이거 다 때려. 아니면 좀 더 살까? 이거 조정받을 때 더 살까? 이런 의미는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죠.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저도 이제 증권회사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요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일단 인슈런스를 한번 걸어놔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시장이 전혀 딴 데로 가면, 글쎄,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파고 들어가서 보면 주식 투자는 조심해서는 돈을 못 벌어요. 만용을 부리면 크게 다치지만 너무 조심하면 에브리데이 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빠지면 저점을 확인하고 사십시오. 근데 그 저점을 누가 확인해 주는데요? 그렇죠? 아니면 이번에 해서 올라가면 지난번 고점을 돌파할 때 거기에다가 가세해서 사십시오. 그건 보기에 따라서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변동성이 점점 잦아질 거니까. 왜냐하면 이 저층에 있을 때보다 지금 고층으로 올라왔잖아요. 고소공포증 느끼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되는데 행동으로는 할 수 없는 조언이다. 이게 저점을 확인하세요. 직전 고점 돌파할 때 거기에 가담해서 사세요. 이거 되게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때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2개월 좀 됐나요? 이 유튜브 한지. 그래서 처음 만나서 우연찮게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처음에 그냥 몇십 분 보실 때 그랬으면 그분들은 이제 이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그 포트폴리오하고 중간에 이제 좀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현금은 30% 40% 정도는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포트폴리오는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깨진 건 아니고 되게 뻘짓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제가 넣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근데 이런 날만 400원 올라요. 이런 날만.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조금 시간은 더 걸려요. 어떤 분 나중에 더 화려하게 갈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 메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제 의견은 아직도 그냥 놔두시라. 이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냥 놔두는 게 옳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조정골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놔두시라.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어제도 이평선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디에 걸쳐서 떨어지면 그때 이제 매도하셔도 된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러다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갈 때는 요즘 같은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방에 진짜 훅 가요. 그래서
소위 옛날에 코스닥에 조그만 작전주 시가총액 몇 천억짜리 이런 거 할 땐 진짜 한 방에 훅 가죠. 근데 지금은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면 들어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무슨 카카오, 네이버, 하이닉스 좀 잡고, 삼성전자는 개인이 한 380억 팔았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NC화 870억, 다 개인이 샀어요. 이 성격 급한 분들이 막 사신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본 포트폴리오 유지. 그리고 내일 만약에 장이 더 빠지면 분할 매수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하루에 LG화학 한 주를 사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분할해야 된다. 근데 딱 한 주 사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돌렸어. 그럼 그냥 한 주 산 것만 드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부터는 어차피 프로의 영역이다. 칼밥 내먹는 거다. 칼밥.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트레이딩을 해서 칼밥을 내먹는 거기 때문에 그도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기존의 포트폴리오하고 현금 들고 가만히 계시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느니 뭘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내일까지 한번 더 밀리면, 내일까지 장이 밀리면 이 주력 부대가 BBIG, 이게 빅 이런 데 속한 이런 것들이 좀 밀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분할해서 사들어가라. 5분할을 하건 3분할을 하건 이제 개인에 맞춰서, 그리고 그걸 팔 때는 기대 수익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고점을 확인하고 돌파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파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자, 오늘도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잖아요. 그 관련주들 오늘 다 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떨어질 때 사야 돼요, 주식을.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떨어질 때 사지, 빨갛게 달궈질 때 사면은 먹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게 얼마나 커요. 우리가 조금 산다고 해서 흔적도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떨어졌을 때 산다. 근데 내가 참고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말고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이 어디냐. 실제로 이건 지수하고 관련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력 부대가 수익이 조정받기 시작한 건 벌써 3일차다. 그러니까 내일도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엔 분할 매수 준비를 한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3번에 나눠서 한다든지 그 나머지 현금의 일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풀베팅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털고 해도 요것도 모으면 적지 않은 수익을 갖다 준다. 그래서 이제 오늘 화두인, 그럼 시장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주력 부대가 흔들리는데 이게 본격적인 조정이 와서 깊은 추가 하락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다 팔아버릴까? 더 살까? 더 사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방법으로 더 사면 된다. 이런 전략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시장을 보세요. 이게 시장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막 마음 변해서 쫓아다니면요. 바쁘기만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렇습니다. 시장은 자기가 이렇게 시장에 왜 그렇잖아요. 이 야구 선수 중에서도 이번에 나는 커브만 친다. 그렇게 하고선도 해서 홈런 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공에 따라서 내가 맞춰서 치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안 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놨는데 시장이 이렇게 안 갔다.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죠. 안 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번 조정은 아주 훌륭하다. 기다리던 조정이다. 조금 하루 이틀 더 조금 더 깊은 폭으로 조정을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걱정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 버릇되면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지금은 그러다가 그냥 갈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빼고 화두가 없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시장이 되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또 이겁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한번 지켜보시고 밤사이에 미국 시장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또 연준은 뭘 하는지 언제 뭘 할지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한번 내일 시장 또 지켜보고 내일 시장에 따른 전략을 또 세워보기로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